네,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는 이제 형제들 간의 상속 분쟁과 좀 유사한 것 같은데요. 우선 아버지의 이제 사전 증여 행위가 이제 무효인지 여부는 이제 증여 당시에 아버지 치매 정도에 따라 좀 달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서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증여 자체가 민법에 따라서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치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민법상 법률 행위가 이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사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의사 능력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지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또는 이제 지능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어떤 법률 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 이해해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이제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반적인 이제 의미뿐만 아니라 그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리 좀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수치 같은 것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치매 수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제 KMMSE라고 해서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는 것이 있고요. 또 CDR이라고 해서 이제 치매 임상 평가 척도라는 것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이제 GDS라고 하는 이제 치매 환자의 등급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정해진 기준은 아니지만 이제 KMMSE에서는 한 14점 이하, 그리고 이제 CDR에서는 2단계나 3단계 이상, 그리고 이제 GDS 기준으로는 6단계나 7단계 이상 정도 되면 중증 치매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의사 능력이 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이나 증여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사실 좀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영준 씨나 이민중 씨 모두 이제 이 부분 쟁점에 대해서는 뭐 증여 당시 아버지 의사 능력에 대한 입증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이제 당시 아버지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하는 장남 이민중 씨가 입증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아, 이게 형 이민중 씨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중 씨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당시 병원 진료 기록이나 뭐 주변 사람들의 증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하려고 할 것인데요. 예. 이영준 씨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이제 아버지에게 치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증 정도였고 의사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마찬가지로 의료 기록이나 가족 또는 지인들의 증언, 아버지가 이제 당시 작성했던 뭐 증여 계약서가 있다면 그것 계약서, 그리고 작성된 다른 문서들과 관련해서 이제 필적 감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좀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참고로 이제 증여를 통해서 만약에 회사 지분을 이전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 등기소나 세무서 등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다면 이런 자료도 소송상 확보해 가지고 제출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분명한 건 아니지만 사례에 나왔던 지금 내용만 봐서는 당시 이제 아버지에게 의사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민중 씨 입장에서는 이제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류분은 아직은 이제 법률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제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는 상속인에게 이제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상속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예. 이런 사전 증여를 통해서 이제 유류분이 이제 침해 받을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이민중 씨의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사무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지난 4월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부분은 미연으로 판단했고 네. 또 이제 직계존속이나 비속에 대한 유류분 부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이제 헌법 불안치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장남 이민중 씨와 관련해서는 이제 위헌 판결은 아니었고 아직은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중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헌이라고 이번에 명시를 했던 것은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인정되던 뭐 유류분이라는 게 사실 법정 유류 상속분의 3분의 1이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 규정이 위헌으로 이제 판단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헌으로 판단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바로 이 해당 조문은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위헌의 효력이고요. 예. 반면 이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에 관한 이제 유류분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판단을 했습니다. 예. 헌법 불합치 이제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만 당장 효력을 다 부정을 해버리면 여러 사회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만 효력을 유지하게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법률을 새로 개정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결정입니다. 네. 그래서 직계 비속인 장남 이제 이민중 씨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상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 미국 국세청에 해당하는 IRS에 상속 재산을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한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이제 IRS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한국에서 상속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한미 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서 외국 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연방세 기준으로 미국 기준에서 개인 상속 재산 면세 한도가 이제 초과되는 경우라면 일부 이제 미국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될 수 있는데요. 네. 이때 이러한 외국에 이제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 세액 공제를 통해서 상속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제 이영준 씨의 경우에는 아버지 회사의 운영에 대한 기여도와 아버지를 또 부양하고 이제 간병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기여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영준 씨의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면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네, 만약 이영준 씨에 대한 기여분이 이제 인정이 된다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이제 기여분이 먼저 인정이 되고요. 그 남은 재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의 기여분이 인정이 되었다라고 네. 하면 전체 상속 재산에서 30%의 기여를 이제 이영준 씨에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 지분을 다시 이제 법률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예. 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좀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영준 씨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치매 초기였기 때문에 증여 자체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사전에 미리 아버지의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자율적인 의사 능력이 있었던 것들을 좀 입증할 자료를 확인해 둘 필요가 사실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여 계약의 경우에는요, 그 계약서에 대해서 서류 공증을 좀 받아놓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영준 씨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때문에 형제 간에 분쟁이 생긴 것이 참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적절히 소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버지를 부양하고 회사를 운영했던 것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사정 감안하셔서 이제 법률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